네, 최성호덕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학기 기말시험 서술형 문제풀이 그리고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할 때 전반적으로 조금 챙겨야 될 부분들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때 혹시 못 들었던 분들이 계시면은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난번 중간 시험과 동일하게 요런 유형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문법 틀린 문장 찾고 그다음 고치고 수정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은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에 자 기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과 수정 표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로 작성하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이런 문제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이제 부분 문항으로 1, 2, 3 이렇게 나올 건데 답안 쓰실 때 좀 이따가 답안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 괄호 2, 괄호 3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1, 2, 3 이렇게 좀 확실히 여러분 쓰시면 좋겠고요. 자, 틀린 문장의 기호 예를 들면은 A부터 이제 E까지 이렇게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호만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장 A가 틀렸다. A, 그다음 B가 틀렸다. B, C 틀렸다. C 이렇게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쓰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그러니까 문장을 다 뭡니까? 여기 이 문장 A 문장 전체를 다 이렇게 뺏겨서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틀린 부분과 수정된 표현을 쓰시라 하는데 틀린 부분만 여러분들이 뭡니까? 틀린 부분 찾아서 이 수정된 표현을 고치시면 됩니다. 고치시면 되고 거기 포함된 예를 들면 한 서너 단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 자체를 다 옮겨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쓰실 때 이제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가령 이제 이렇게 썼는데 틀린 부분만 쓴 게 아니라 틀린 부분에다가 포함된 한 세네 단어를 썼어요. 이 세네 단어를 썼는데 그 세네 단어에서 뭡니까? 가령 오탈자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이 1점이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쓸 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 제대로 맞게 썼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쓰는 건데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길게 쓴다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가 이래서 뭔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능동이 와야 되는데 수동이 왔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 뭐뭐라서 뭐뭐이다 라고 서술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도 훨씬 수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1번에서 여러분들이 어그러지면은 2, 3은 여러분들이 맞추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해서 단계별로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좀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런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영어 문장 쓰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밑줄 친 A 보통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 문장이 나오죠. 한글 문장이 나오면은 그 문장을 아래의 조건에 맞춰서 영어로 장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단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형해라. 이 말은즉슨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어미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품사를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변형을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미 자체를 바꾸던가 아니면 품사를 바꾸던가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주어진 단어를 쓰지 않고 혹은 그대로 쓰게 되면은 뭡니까? 감점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요 표현 같으면은 이게 문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한테 어떤 형식적인 그런 조건을 하나 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다음에 분량이죠. 20단어 이상 30단어 미만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분량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일단 요런 문제 풀 때 물론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를 냅니다만은 일단 주어진 한글 문장이 있으면은 그 한글 문장 안에서 뭡니까? 이 주어와 이 동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장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는데 그 한글에서 주어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어로 장문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기둥이라든지 뼈대부터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 1, 2에 주어진 뭐 단어, 표현, 문법, 자, 이런 것들이 자, 그 각 부분,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 문장에 나타나는 의미가 이 지금 주어진 단어에 어떤 게 매칭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접속사라든가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했다면 그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시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답안의 단어 수를 꼭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죠? 실컷 잘 썼어요. 그런데 20단어 이상이라고 했는데 19단어 쓰신 분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뭡니까? 그에 상응하는 감점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 30단어 미만이라고 했는데 내가 영어식 좀 쓴다고 해서 막 40단어까지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의 점수가 깎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거. 그래서 요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당연히 일부러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더 뭡니까 높은 실력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 쓰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리로스쿨의 과제에 이제 요 풀 버전, 요 이제 그 이제 의견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의견 쓰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잘 읽어야 돼요. 그죠? 자, 보시면, as the writer suggests. 자, 이 작가가 뭔가 제안하듯이, do you think AI will evolve together with human consciousness입니다. 그죠? 자, 인공지능이, AI가, 그죠? 인공지능이, 자, 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의식, 인간의 의식. 자, 이 인간의 의식과 함께 진화할 수 있느냐? 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갔던 유닛 7의 3번 지문에 대한 그 지문 내용이죠. 그죠? 자, 함께 진화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yes라고 할 수도 있고, no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yes, 그래. 함께 진화할 수 있다. 아니다. 함께 진화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함께 진화할 수 없다면 뭡니까? 인간이 AI보다 낫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이 AI에게 뒤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발전하지만 인간은 그 진보의 속도가 그만큼 더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여러분들이 기본 뭡니까? 기본적인 의견. 자, 기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야 됩니다. yes냐, n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밝혀셔야 되고, 저번 중간 시험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슷한 문제를 냈을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자, 의견을 예를 들면 긍정을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뒷받침하는 이유 또한 긍정으로 가야 되는데 의견은 긍정으로 썼어. 근데 이유를 부정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신설된 도입된 조건인데요. 보시면은 자,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5단어 이상 연속하여 그대로 작성할 경우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자, 지문 그대로 뺏기지 마라. 자,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있는 지문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자, 요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 자, 요 내용이 마음에 드는데 요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예를 들면 요까지 new dimensions through our interaction, 요걸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은 이건 여러분들한테 표절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지문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중 하나죠. 하나는 여기 이 지문에 없는 내용을 일단 끄집어내는 게 사실 그게 제일 일단 궁극적인 목표죠. 그죠? 자, 이 지문에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원론적인 내용이죠. 자, 만약에 근데 내가 이 지문에 있는 이 힘을 빌리는 것 자체를 좀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지문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꿔 쓸 수 있어야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new dimensions through our interaction에 돼 있다. 그럼 뭡니까? interaction이라든지 뭐 dimension이라든지 뭐 아니면 new라든지 자 이런 단어들을 뭡니까? 조금 바꿔서 그죠? 최대한 연속되게 5단어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고민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은 아예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문에 없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예시 문항도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고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주어랑 동사가 포함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주어 동사가 없는 답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견 쓰라고 했는데 그냥 뭡니까? Yes, No. 자, 이렇게 쓰면 뭡니까?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문장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고 자, 의견은 5단어 이상, 15단어 미만. 이유는 15단어 이상, 25단어 미만. 이런 식으로 분량 제한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의견 쓰는 거에 있어서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좀 요약을 해보죠. 자, 본인의 의견, 긍정이랑 부정 이거부터 설정을 한 다음에 그에 맞게 입장을 표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이유가 의견이 부합되는지. 그러니까 긍정을 썼으면은 뭡니까? 이유 또한 긍정으로 가야 되고 부정의 어떤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 이 이유 또한 부정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문에서 이 5단어 이상 그대로 쓰면은 이유가 불문, 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자, 본인이 서술한 답안 이것이 주어 동사로 이렇게 이어진 문장인지 확인하시고 답안의 단어 수를 체크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리로스쿨에 제가 요 양식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답안을 한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써보도록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면은 뭡니까? 답안을 썼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의견을 쓰시고 이유를 쓰면 그 이유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리로스쿨로 아마 안내가 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답안지 보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 지금 학교에서 쓰는 이제 서답형 답안지지요. 답안지인데 서답형 답안지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건 뭐 저희 과목뿐만이 아니라 부문항 작성한다.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이 소문항 문헌을 여러분들이 꼭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문제는 1, 2, 3이 여러분들 이게 없어도 다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뭡니까? 1에 해당되는 답은 이거다. 2에 해당되는 답은 이거다. 3에 해당되는 답은 이거다.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도 한두 분 계셨습니다. 답안을 썼어. 근데 해당 번호의 답안이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번 문제 답안을 써야 되는데 뭡니까? 3번 문제 답이 돼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답안을 잘 써도 뭡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틀린 문제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번호의 답안이 맞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해서 혹시나 내가 답안을 썼다. 근데 이 번호와 뒤늦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4번 답안을 썼네? 3번 문제? 그럼 어떻게 하지? 옮기실 필요 없고 그냥 요 번호만 고쳐서 이 문항 답안이랑 문항 이 번호랑 그다음에 답안이랑 이거 두 개가 서로 맞을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마찬가지로 이게 있으면은 이게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는 문제지에 다 이게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벳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점수를 드리려고 최대한 이렇게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흐리게 혹은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된 답안은 이 채점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자로 작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뭐 쓸 수 있는 답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0.5점, 1점이 정말 피 한 방울이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문제지 여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대한 뭡니까? 좀 정제를 답안을 좀 다듬으시고 이 답안을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물론 시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스타일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썼다 지웠다 하면 뭡니까? 더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작성하고 수정하는 방법.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흑색 볼펜을 작성하는 걸 좀 권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지워야 될 부분이 뭐 문장이라든가 문단단위다. 그런 경우는 수정 테이프로 지워고 난 다음에 위에 덮어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줄 긋고 위아래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 하나 정도를 여러분들 수정한다. 그런 경우는 뭐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시기 좀보다는 두 줄 긋고 위나 아래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연필이나 샤프 지우개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고 지우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손에 묻은 자국이라든가 흔적이 이 답안 식별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의심 나면은 시험 중간에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뭐 이게 이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뭐 답을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건지는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차피 시험 종료 저희가 5분 저희 학교 특성상 5분 때 이제 그런 알림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분 전후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상승 기원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번에 시험 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등급이니 성취도니 그런 것 등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이 다 모든 것을 이제 뭔가 나타내진 않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1학기 기말 시험 사답형 답안 작성 및 답안 작성 연습 및 유의사항 관련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